여론 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코너 열심히 들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탑이 뭐냐 이럴 때 여론 뚱탑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유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안민석 의원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곽상도 의원 50억 그 무죄 사건 이게 지금 너무 안 좋다 여론이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데 혹시 이게 뭐 여론 분석한 것도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 결과 네.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빅데이터로 봐도 빅데이터. 그렇고 예. 참 어떤 건 에이 뭐 굳이 여론 봐야 돼 이런 결과나 현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여론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뭐 남녀별 차이가 있거나 연령대별 차이가 있거나 지역별 차이가 있거나 직업별 차이가 있거나 소득별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게 있는데 네. 뭐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청 차이가 있거나 이건 없어요. 없어요. 그냥 깡그리 망라해서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강두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여야 간이 마음이 맞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이슈가 네.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검찰도 얘기군요. 항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하. 50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네. 이게 일반 우리 미생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정말 격분했다라는 표현, 격앙됐다라는 것이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지금 한동훈 네. 장관도 조사 잘해야 된다. 항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위기감이죠. 위기감 여기 최근에 이제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네.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방비 이슈부터 해서 뭐 네. 민생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뭐 다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 곽상도 이 무죄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밈이라고 하죠. 밈 이렇게 이런 네. 게 많이 돌아다녀요.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그래서 1위가 뭐 이제 2021년 같은데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64억 뭐 이러겠는데 4위에 곽상도 아들 대리 50억 이렇게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4위에 곽상도 아들이 이제 곽병채 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곽병채 씨가 이렇게 하는 거에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뭐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뭐 검찰에서도 수사팀 다시 꾸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검사 무죄는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아요. 검사들이 기소돼가지고 이런 사건에 대부분 무죄를 받거나 뭐 형이 굉장히 낮거나 이런 게 또다시 확인됐다. 자, 그럼 검사를 믿어야 되나 이런 어떤 여론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특검이냐 검찰 수사냐 이것도 여론이 좀 좌우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국민적 여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뭐 대장동 특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장동 특검은 정치권에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민주당, 정의당, 뭐 기본소득당 등등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검찰 쪽의 얘기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 유죄받은 거를 무죄를 받기 위해 특검을 하는 거는 아니다. 이게 이를테면은 새로운 혐의가 나타났다라든지 이러기 위해서 그렇죠. 특검을 해야 되는 거지 유죄를 무죄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이미 검찰은 좀 신뢰를 잃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대장동 특검을 하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은 여당에서도 반대를 못 해요. 이거는 다만 이거를 이제 이재명 수사까지 아니면은 뭐 부상저축은행까지 이제 확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대 목소리 하겠지만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반대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특검이 이제 김건희 그렇습니다. 네. 여사 특검법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나기 전에 여론조사한 게 있다면서요. 직전인데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것이다. 같습니다. 예. 뭐 관련된 이제 곽상도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이나 50억 클럽 네. 특검이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나올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가장 전면에 부각돼 있잖아요.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가 66.4%. 아 높네요. 네. 예. 또 추진하면 안 된다가 24.9%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예. 이 추진하면 안 된다가 24.9예요. 24.9라는 것은 이 조사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아하.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만큼은 그래도 이 특검 추진에 대해서 반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조차도 특검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네. 근데 여기 더 경고등이 커지는 건 뭐냐면 안에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이었던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서울도 네.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하. 그리고 MZ 세대에서도 이 특검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중도층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좀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김건희 특검을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론을 주도하는데 아하. 지금 이것만한 현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이 특검을 받으면 지지율이 좀 아니면 이런 게 오르거나 회복이 될까요?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는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저 배종자 소장님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여당 지지자 일부에서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한테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를 하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굉장히 그 선거에 엄청 부담이 될 거예요. 이 공정성이라는 거 정의 상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는 좀 뭐 이 기회를 빌어서 약간 팩트 체크성 요 주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네. 이 김건희 여사와 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주장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네. 이건 정파성을 떠나서 예. 이게 조금 틀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하는 얘기를 예. 말하는 거죠. 일단 성일종 정책위 의장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김건희 대표가 돈이 충분한데 얼마 더 벌겠다고 주가 조작을 했겠냐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면은 역대 재벌 회장들은 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 더 벌겠다고 그 배임 횡령을 해가지고 다 감옥에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다들 궁색하다는 건데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이 추미애 박범계 시절 탈탈 털고도 기소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함으로써 이거는 다 이제 해명이 된 게 아니라 확인이 됐어요. 서면 조사 한번 서면 조사 한 번 하고 대면 조사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했다라는 안 했다. 거예요. 3년 정확하게는 2020년 4월이니까 지금 2년 10개월 동안 부르질 않았어요. 아무런 조사가 없었네요. 부르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거죠. 검찰이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무혐의 불기소를 하든 아니면은 기소를 하든 그거는 검찰의 몫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몫인데 아예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어느 범죄 혐의자가 아니 범죄 혐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도 2년 10개월 동안 어떻게 조사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잘 없죠. 없죠. 거의 저는 없죠. 처음 봤어요. 없습니다.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 기간이 2년 동안은 검찰총장 부인 1년 거의 1년 가까이는 이제 대통령 부인이니까 못 불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더 큰 규모 빈도 거래 투자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는 취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예. 아니 무죄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기소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논리라면은 곽상도가 50억 클럭 무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권순일, 박영수도 다 무죄니까 수사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무죄를 받았으니까 아니다. 기소를 해가지고 수사를 재판에 받아봐야 아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매수 유도 계좌 활용 조직적 조작 가담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왜 대통령실이 판단합니까? 그거는 판사와 검사가 판단하는 문제인데 심지어는 뭐 많이 나왔지만은 그 2단계 시절에 이를테면은 8만 주 매도하라고 하니까 7초 만에 매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검사가 심지어는 매도의 재판 중에 주셈 뭐 이런 문자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도 재판에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실이 무죄라고 추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지금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 에디터께서.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특검을 받는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 아예 방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뭐 약간이겠죠. 그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더 큰 이유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파장이 더 크다고 봐야 그것도 되거든요. 크다고 그럼요.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슈면은 그게 영향을 미치지만 갑작스럽게 지지율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이 50억 아들 50억과 관련된 부분도 갑작스럽게 영향을 준 건 아니거든요.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영향은 일단은 국힘 전대 파장 이 윤심 논란이 가장 크고 네. 그다음에 이 곽상도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을 있다.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조금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대통령 지지율 제가 한번 최근에 지금 네, 민생 행보를 많이 합니다. 전통시장도 예. 가고. 네, 네.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공공요금도 동결하겠다. 또 예. 뭐 이렇게 은행이나 또 통신사 좀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들 했는데 뭔가 민심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통령 분석 좀 지지율도 해주십시오. 예.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스테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평가 40.1%로 직전 조사보다 내렸습니다. 40.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40%대 문턱을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부정평가는 또 올라갔어요. 58.1%로. 다른 조사 이제 RN서치와 뉴스핌의 조사는 10일, 13일 실시된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39.7% 직전 조사보다 올라갔고요. 네. 부정평가도 58%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부정이 58이면 꽤 높은 거죠. 꽤 높죠. 그리고 네. 긍정평가도 지난해 말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던 시점에 40%대 추세에 비하면 내려왔는데 저는 항상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 전문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특히 전통시장 많이 갔었거든요. 네. 전통시장 간다고 해서 지지율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까? 그건 이제 상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들과 소통하는 그 효과는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기 초반엔 주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은 주로 이제 경제 성과를 누르는 그다음에 임기 후반부로 가게 되면 안보 외교하고 많이 상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줄여서 안경사라 그랬잖아요. 안보 외교, 아, 경제? 경제 네. 성과. 세 번째가 이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네. 보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또 쭉 사람 관계죠. 이상민 장관 사퇴 여부 지금 탄핵 가결됐는데 처리 부분 그러니까 이게 온통 사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 주로 특정 대학이 포진돼 있다 뭐 등등등 비롯해서 끊임없는 사람과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명쾌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대통령의 이 통합과 협치와 큰 통큰 정치의 이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사람으로 투영이 돼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김준일 대표님 김준일 에디터님 보시기에 네. 지금 지지율 추이 뭐 오늘도 있을 거고 또 다음 주도 계속 뭐 지지율 보니까요. 긍정평가율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정책을 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공공요금 동결, 상반기 동결 그리고 지금 은행권, 통신사 네.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국민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네.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상반기에 공공요금 동결하면은 그러면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네. 하반기에 올린다라는 거죠. 일단은 상반기는 맞고 하반기에 올리고. 자 그러면은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선거가 더 임박해서 올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반기에는 또 하반기의 논리로 또 지금 안 된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요. 막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엄청 비판했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 정부가 아니 올려야 될 때 올려야지 왜 안 올려라고 하면서 했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차별성을 본인들이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한 말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법을 공공요금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노동자들 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나서가지고 기업들한테 절하면서 임금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화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기 침체골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건데 이렇게 공공요금 안 올려버리면은 이 적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로 지금 8년 만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예. 거예요. 적자폭이 버스, 지하철 엄청나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한테 떠넘기려고 정부가 그렇다고 기재부가 그렇다고 또 지하철 적자 지금 지원도 안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은 이 방식이 그러니까 나는 보수 정부의 철학을 완전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하거든요. 자유 시장을. 근데 이게 자유 시장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니라는 너희 거죠. 돈 많이 벌었어? 야, 좀 더 내놔. 지금 은행한테 그러고 있고 통신사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네. 진짜 자유 시장이라고 하면은 경쟁을 더 유도를 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 그래서 그렇죠. 이를테면은 원클릭으로 내 금리가 대출 금리가 높아요. 원클릭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요즘은 금리 갈아타는 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정책적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좌파 포퓰리즘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욕을 하던 횡재세 내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철학이 지금 부재하다.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결국은 중도층 또 네. 경제에 더 목말라하는 또 MZ 세대, MZ세대, 또 예. 직장인들, 자영업층 지금 자영업 너무 힘들 겁니다. 사실 지금 곳곳에 임대 매물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도 수도권과 지방에 엄청난 격차가 있거든요. 이걸 단순히 뭐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 근본적인 고민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에너지 수급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은행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5천억 원을 은행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서민 상생 기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아무도 체감 못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집 사는데 빌렸던 이 뭐 DTI니 LTV니 DSR이니 이런 부분이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보시는 이제 거군요. 결국 은행이 성과를 냈던 이유는 은행이 뭔가 특별한 뾰족한 기법이 있어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또 그렇죠. 다 그 기저에 돈잔치를 벌이는 바탕이 되는 종잣돈은 다 국민들의 예금이었습니다. 적금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전에 저는 우리 김준일 대표님 아이디어에 100번 1000번 찬성합니다. 얼마든지 이 금리 전환할 수 있거든요. 변동금리. 왜냐하면 고정금리 안 했던 이유가 금리 내려갈 줄 알고 네. 변동금리 탔던 건데 그거 전환해 주는 거 필요하고 기업들 지금 취업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일본하고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네.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는 영업사원 1호니까 이번에는 취업사원 1호가 돼서 우리 졸업생들 좀 많이 뽑아달라 청년들 그걸 좀 촉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말씀처럼 좀 빠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하고 있으니까 뭐 또 TV 토론도 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TV 토론에 두 분 다 보셨을 건데. 예. TV 토론 뭐 소문난 잔치에 딱히 먹을 거는 없었고요. 깨알 같은 재미는 있었고 네. 신스틸러 황교안. 예, 예. 김기현 후보한테 울산 KTX 이제 여기 이제 그 노선이 이렇게 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의 땅이 거기 있었다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뭐 김기현 후보는 이제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가 났다고 하지만은 사퇴하십시오. 네. 셌어요. 네, 셌어요. 그리고 망할 이은재 의원을 연상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퇴하세요. 네. 네. 망할 이준석한테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거 사실이냐라고 망할 이준석이라는 워딩이 나와서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어쨌든 김기현 후보한테 각을 세우는 거.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는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김기현 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천하람 표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황교안이.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 김기현 지지하는 게 비슷하니까. 지지층이 거기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본인들은 다 부정하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내 지지율을 올려서 몸값을 올리겠다라는 강한 어떤 그런 전략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도 앞서 천하람 후보랑 네. 인터뷰를 했는데 천하람 후보도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 하니까 황교안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네. 사실 지금 김기현 후보를 이 여론조사나 또 최근에 분석을 보면 쫓아가야 되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고 후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도 지금 긴밀하다 이런 것도 강조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윤심만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또 입증을 해보여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합동 연설에도 그렇고 순회 연설에도 그렇고 TV 토론도 이제 3번 남았습니다. 네. 막 차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판세 방향은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그 꼴찌의 반란, 막내의 반란이라는 게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제일 낮으니까 이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결과를 보면은 뉴시스가 실시했던 조사 결과인데 이건 한번 뭐 소개해 이따가 주십시오. 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예.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우리 김준일 대표님 조금 도와주시면요. 네. 예. 지금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예, 뉴시스 의뢰로 2월 11일부터 13일 자동응답 ARS 무선 조사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484명 대상으로 아하. 했습니다. 네, 다자구도에서는 김기현 38.6, 안철수 29.8, 천하람 16.5, 황교안 10.7 그 이렇게 순서네요. 나왔어요. 그래서 예. 가나다 순이에요. 예, 지금 딱 이게 그러네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예, 황교안 가나다 순인데 순이고, 예. 결선 투표 가상 대결을 아하. 보니까 지금 김기현 49.1, 안철수 42가 나왔는데 이게 1월 마지막 주 4주에는 안철수가 47.5, 아하. 김기현이 44.0. 그래서 이거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든 앞서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앞섰는데 뒤집혔다라는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좀 주춤한 건 주춤하다. 맞아요. 예. 그거 맞네요. 예. 근데 이제 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너무 잘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좀 주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세 분의 토론 기회에서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주목받는 토론회가 돼버리면 이건 안철수 후보는 결선에 올라가기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종 당선되는 데는 또 이게 상당히 난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뭔가 차별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또 하나는 안철수 이 이제 조사대로라면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결선에 올라갔을 때 천하람 이 위원장의 표가 음흠. 안철수 결선에 올라가는 이거는 그냥 만약입니다. 네, 만약 올라가는 안철수 의원에게 갈까 안 갈까. 그 표가 글로 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완전히 다 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어떤 진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진영으로 보면 김기현 대 안 김기현 네.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게 친 이준석계의 천하람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 관계가 썩 그렇죠. 좋지 않았거든요. 그 남아 있는 친하가 앙금이 아니니까. 물론 이 밀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네. 합니다. 아이 그래도 결선에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의원이 올라가면 친 이준석계 뭐 당원 표심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온전히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좀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당무 개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을 1호 명예 당원이다. 뭐 다 명예 당원이죠. 뭐 고문. 1호 당원이죠. 명예 당원은 아니고 예, 당원은 명예 대표. 명예 네, 이제 명예 대표로 하겠다. 그거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당대회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당대회에 일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선 반영이 다 됐습니다. 아, 이미 이미 다 탄핵 됐다. 발언, 뭐 이제 당 윤심 논란 등등을 해가지고 이게 뭐 논란이 되지 않을 텐데 이거는 전당대회 이유가 문제예요. 사실은 이전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명예 당대표를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원 7조에서는 대통령은 아무 당내 직책을 맡지 않는다라고 네.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만약 명예 당대표를 주려면은 이 논쟁부터 붙을 겁니다. 이 당원을 고쳐야지 명예 당대표를 줄 수 있냐, 아니면 고치지 않고도 줄 수 있냐를 가지고 당내 또 논란이 붙을 거예요. 그렇죠. 논란이 이게 되겠죠.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명예 당대표라는 거를 꼭 해야지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누가 당대표에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르다. 예. 김기현 후보가 되면은 굳이 명예 당대표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잘 반영을 하겠죠. 근데 만에 하나 뭐 천하람이 된다, 네. 뭐 안철수가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명예 당대표가 또 필요하다고 해야 또 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바꾸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지지율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그러면 될것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 네.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김기현 후보도 지금 뜨드미지근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럼 윤심을 업었다는 김기현 후보 같으면 대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명예 당대표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전에도 역대 정당에도 이 총재,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총재까지
역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었죠.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역시 이게 분리하는 것이 더 서로 간의 견제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더라도 이걸 시의성과 적합성으로 봤을 때 시의성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고 임기후반 갔을 때 우리 대통령 너무 잘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정말 명예롭게 존경하는 대통령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명예 당대표직을 주자. 이렇게 되면 추대로 당원 전체가 의아둥둥해서 예. 올라가는 건 몰라도 그건 괜찮은데 지금은 자칫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이른바 핵심 지지층인 대륙주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이나 60대 주부층에서 아니 지금 전대도 삐거덕거리는데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해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논의를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포스트 전대 이후의 당의 경쟁력을 통합해서 꾸려갈 수 있을 것을 자칫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도 막강한데 명예 당대표까지 가져가 이러면은 총선을 앞두고 MZ 세대나 또는 중도층이나 중도층에서 또 수도권도 안 들어 M 중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이 천하람 지금 저희 인터뷰에서 천하람 후보가 했던 얘기 황정길 연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은 한교안 천하람의 연대 그리고 또 지금 김기현 한교안 연대 등등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당대회 진행되면? 그러니까 연대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결선 투표 가면은 우리가 밀어주겠다라는 걸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큰 틀에서 이를테면 어느 후보를 잡기 위해서 손을 잡는 거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예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느냐. 일단은 천하람 황교안이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죠. 제로다. 예. 근데 이제 기득권을 뭐 깨기 위해서 이를테면 일부 공통분모를 가지고 후발주자로서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수사로서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김기현, 황교안이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뭐 3월 8일 이전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결선 투표를 가냐 안 가느냐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김기현 캠프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매우 꺼려합니다. 일단 그거를 왜냐하면 빚지는 거 싫어하는 거.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용인을 해서 이 세력들이 다시 당에서 활개를 치는 거를 상당히 이제 선거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치에 뭐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정급하면은 이제 손 내밀 수 가능성도. 특히 아마 1차에서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결선 안 가고. 그렇죠. 이제 결선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결선 투표를 왜 만들었었을까? 근데 지도부가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이른바 친윤 내에서는 나온다는 이야기가 이른바 결선 투표의 딜레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가 또 뭐 다음 주도 계속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봐주면 이 갤럽 조사가 좀 눈에 띄는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게 갤럽에 보니까 지난주에 긍부정 45% 똑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요거는 좀 눈에 띄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만 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 다 보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를 떠나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개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못맞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대륙주로 흔들린다. 그 대가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60대 주부. 이런 좀 분들이 흔들리고 있다. 요 얘기를 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 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또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